어제 안철수 의원이 추경호 대구시장의 그 내란 관련된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왜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옮기게 했고, 그것이 이제 이 당시에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것 아니었는가라는 게 지금 이제 혐의 내용입니다. 그와 관련된 증언을 했는데, 글쎄 어제 참 이 안철수 의원의 증언이 꽤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일단 안철수 의원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당시 아마 뭐 박정훈 의원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때 현장에 있었고 또 단톡방에서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1차로 본회의장에 모이라고 했을 때 경찰이 막고 있으니 다시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게 저는 한동훈 전 대표라고 들었다. 그 다음에 추 시장이 당사에 모이라고 한 것이다. 자, 그러니 한 전 대표가 순전히 국회에 모이라고 했는데 추 시장이 그것을 무시하고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이 문제는요, 당시에 국민의힘 단톡방과 뭐 여러 가지 증언을 통해서 처음에 한동훈 의원 당시의 대표가 임시로 일단 국회에 들어갈 수 없으니 자 당사로 좀 모여라. 근데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빨리 국회로 와주세요. 국회로 와서 빨리 이거를 계엄을 해제해야 됩니다. 계속 그 단체 대화방에서 본인은 단체 대화방의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계속적으로 빨리 오세요 라고 했던 게 그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근데 안철수 의원은 아니 한동훈 대표가 당사로 오라 그래서 갔고 그 추경호 대표는 그걸 따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전형적인 왜곡이에요. 왜곡을 할 때 이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내밀었더니 손가락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건 맞아요.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던 상황. 저는 그때 계속 한동훈 당시 대표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예,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초기에 벌어졌던 일을 이후에 벌어졌던 일로 둔갑시켜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철수 의원은.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게 맞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경찰이 다 블럭을 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당사로 모이라고 한동훈 의원도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 당사에 또 기자들하고도 저것도 했잖아요. 그럼요. 거기서 논의를 다 했어요. 그래서 지도부가 들어가서 논의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본회의 표결을 해야 되니까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경찰도 지금 일부 확인하고 들여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는 국회로 다 같이 이동을 해요. 거기 있던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그 유명한 장면 있지 않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도 같이 다 이동을 합니다. 당시에. 근데 거기서 갈라져요. 들어와서. 어떻게 갈라지냐면 한동훈 의원 대표를 비롯한 저를 비롯한 상당수가 예결위장으로 들어갔어요. 맞아요. 근데 따라오던 분들의 상당수,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또 이미자 의원 등 그분들은 원내대표실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했냐면, 야 지금 여기 예결위장에 있다가 본회의장이 봉쇄되면 투표를 못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장소를 본회의장으로 가자 그러고 옮깁니다. 옮기면서 저희가 계속 그때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본회의장으로 빨리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가 블럭이 돼서 못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들어오라고 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동훈 대표가 배준영 당시 원내 수석에게 전화를 합니다. 추경호 대표가 당시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는 함께 들어와 있던 신동욱 의원이 계속 나가자고 그래요. 나가자고 그러죠. 한동훈 대표한테도 나가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같이 있어야 된다. 같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본회의장으로 와라고 한 거고, 신동욱 의원은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움직여야 된다. 이런 논리로. 근데 그 상황은 뭐 그건 단톡방에 다 드러나 있고, 당시 본회의장으로 와야 된다고 글을 올린 사람이 주진우 의원이에요. 맞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라고 주진우 의원도 글을 올려요. 11시 24분에 주진우 의원이 이렇게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 공유,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담을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계엄 해제 안에 반대하시는 분 계시는지요? 한동훈 당대표. 이게 11시 24분의 메시지입니다. 예, 문화일보에서 준비를 많이 했네요. 저 메시지가 사실 되게 핵심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야 된다고 간절하게 얘기하는 얘기가 저기 다 담겨 있잖아요. 한동훈 의원은 당시에는 우리 당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진우 의원을 통해서 저렇게 글을 올린 건데, 그런데 마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당사로 모이자고 한 거다라고는 식의 왜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좀 왜 저러는지가 저는 궁금해요. 뭐 상황이야 뭐 이렇게 왜곡을 하는 것들이야 팩트로 다 드러난 거지만 과연 왜 저럴까? 저분이 왜 저럴까? 이게 궁금한 건데 네. 이게 이제 당권을 장도혁 대표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또 당권 노리고 저러나 우리 당에 아직까지 강경 우파가 많다고 보고 저러나 네. 이제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당시에 그 문자 내용들이 다 언론에 공개가 됐고 당시 한동훈 대표는 여기 단톡방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본인이 동행했던 아까 주진우 의원을 통해서 또 다른 의원을 통해서 우재준 의원을 통해서 0시 10분에 이런 메시지를 또 보냅니다.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본회의장으로 모두 모이십시오. 당대표의 지시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당대표의 지시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해서 빨리 와서 해제를 해야 된다. 근데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처음에는 국회로 모이자 그랬다가 그 다음에 또 당사로 지금 다 집결해서 당사로 가버린 거 아닙니까? 저는 참 이게 납득할 수 없는 게 아니 이 안철수 의원이 딴 데도 아니고 법정에서 증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뭔가 준비해서 갔을 거 아니에요. 본인도 당토방에 있고 준비해서 갔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주장을 하지? 참 이게 저는 납득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당시에 의원들이 다 이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당사는 편했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경찰이 거기를 뭐 당사를 막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본회의장으로 오는 것은 이제 담을 넘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일부 시민들이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폭력적인 행태를 보인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담을 넘어서 가는 게 민주당보다는 조금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건 뭐 현실적인 면에서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사로 모이라고 얘기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게 영향을 반드시 미쳤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그러나 한동훈 대표가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했던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저는 그날 한동훈 대표의 행동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봐요.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두려움이 지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맞아요. 계엄이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됐는지를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 이 소식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거기 들어갔다 잡혀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포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의연하고 일관되게 행동을 했어요. 그건 역사적으로 평가받아야 될 그렇죠.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안철수 의원이 당권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그 당시 한동훈 대표가 당사로 오라고 그런 거지 추경호 원내대표가 꼭 오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 중요한 역사를 왜곡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너무 큰 왜곡을 저지르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더군다나 안철수 의원은 당시에 탄핵 때도 계속 본인이 국회에 의결에 참여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자신이 그때 12월 3일 날 불법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 SNS에 어떤 글을 올렸냐 하면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 시도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테러당했다. 비상계엄 요건도 절차도 갖추지 않은 위헌적인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 시도다. 너무 충격적이고 개탄스럽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지금 그 말 그대로 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안철수 의원한테 기자시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네. 그 말 그대로 지금 할 수 있는지. 네.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안 물어보려고요. 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분이 어제 법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법적인 내란이란 뜻은 아니다. 내란이란 뜻은 뭐냐 하면 그냥 국내 상황이 시끄럽고 굉장히 어지러웠다는 그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아니. 이분이 지금 국회의원 한두 번 하는 분도 아니고 법을 모르는 분도 아닐 테고 근데 그냥 시끄러운 걸 우리가 내란이라고 그래요? 시끄러운 거를 그때 내가 내란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그냥 시끄러운 상황을 이야기한 법적인 내란이 아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생각입니까? 대선 후보였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기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만 보는 게 아니라 국가의 미래나 이런 걸 다 봐야 되는 네. 분이죠. 단순히 초선 의원도 아니고요. 당 대표까지 지내셨던 분이고 또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킬 때 또 단일화까지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당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고민을 하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개인적으로 나 다음에 당권 도전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행동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분이 언제부터 이렇게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냐면 네.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하면서부터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대선 후보 경쟁을 했다가 본인이 졌는데 본인이 김문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 뒤부터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논리가 바뀌기 시작했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분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건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에 대한 책임의식, 당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소명의식 이런 것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좀 국회의원 변신은 조금 교묘해야 되는데 너무 눈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실패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국회의원 뭐 정치하시는 분들 뭐 딴 건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논리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 행동과 그다음에 어떤 말과 이런 것들의 일관성, 그게 우리 국민들이 보는 것이고, 사실은 지금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많은 언론이나 또 많은 분들이 이제 평가를 하신 이유가 정계에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그 본인의 행동과 논리가 쭉 일관됐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박 의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계엄은 안 된다, 국민을 대표해서 막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일 먼저 가서 막았고, 그 이후에 또 일관된 어떤 행동을 쭉 보여왔잖아요. 타협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국회로 보냈잖아요. 네. 한동훈 의원을. 예, 그리고 보수 유권자들이 박민식이 아니라 한동훈을 선택한 이유도 네. 바로 거기 있습니다. 아, 보수를 재건할 수 있는 거는 한동훈 의원과 그 건전한 보수 정당의 세력, 네. 그분들에 대해서 지지를 해준 거 아니겠어요? 그걸 존중해야죠. 큰 표차로. 예, 답답합니다, 네. 진짜. 예. 뭐 어떤 시간이 지나면 뭔가 뭐 해결은 되겠지만 지금은 뭐 아직까지 좀 답답한 국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간에 정말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약자들이 보호받아야 될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권리를 지켜내 주는 거, 저는 그게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보수 정당이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이 당대표라는 분이 지금 뭐 국회의원들과 달리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시위장에 가서 더군다나 또 뭐 이렇게 요즘 들고 계시는 이 글을 보니까 참 제가 낯뜨거워서 읽어 드릴 수가 없는 예. 글들을 들고 있는데, 좀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품격이라고 할까요? 그래도 정치를 뭐 싸우고 하더라도 그래도 보수는 좀 품격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매번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박 의원께서 꽤 이제 활동을 하셔야 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앞으로 기대를 하고 앞으로 또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